먼저 첫 번째 발표는 초저가 중국 플랫폼 진격의 시커머스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발표 수고해 주실 용인대학교 박승찬 교수님 단상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돌아오셨습니까? 화장실 갔다가 정해진 시간 25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인사이트를 가능한 모아서 드릴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앞에 그 틱톡 코리아에서 발제를 하셨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 Q&A 시간이 있었으면 저도 틱톡 코리아 많이 알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틱톡 샵이 한국에 언제 런칭이 됩니까? 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알리 테무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알리 테무도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틱톡 샵이 한국에 언제 들어오냐. 그러니까 틱톡 샵은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한국 런칭을 저는 처음에 초기에 작년에 막 TV 인터뷰하고 막 그럴 때 올 6월 달쯤 들어올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워낙 지금 국내에서 알리, 테무, 정부나 뭐 이런 부분에서 워낙 지금 많이 두드리다 보니까 아마도 틱톡 샵이 약간 지금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틱톡 샵이 들어오면 여러 판이 많이 바뀔 겁니다. 자, 그래서 틱톡 샵이 지금 미국은 난리니까요. 대한민국에 언제 들어오나 첫 번째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었고, 오늘 시커머스 제가 첫 번째 발제를 하면서 많은 산업 혹은 기업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틱톡 샵이 언제 한국에 공식적으로 런칭을 하느냐,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알리익스프레스가 언제 알리 버전의 로켓 배송을 시작하느냐입니다. 지금 이미 알리는 경기도 물류창고를 다 보고 충청도로 지금 돌고 있고, 그러니까 알리가 만약에 알리 버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쿠팡이라는 락킹 되어 있는, 밤에 새벽에 주문했는데 아침에 바로 물건이 들어와요. 이게 벗어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알리가 만약에 밤에 주문했는데 아침 정도만 와도 이건 어마어마한 파급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올해 아마 가장 큰 시커머스 분야에서 일어나는 화두가 아닐까. 그래서 오늘 틱톡 그 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무조건 틱톡 샵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오늘 발제의 전반적인 방향성은 이런 겁니다. 들어오는 파도를 아무리 정부가 막으려고 해도 지금 소비자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지금 저는 이제 이게 네 마리의 작은 용, 이건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마리의 작은 용, 알리, 테무, 시인, 틱톡 샵. 그러니까 지금 우리 두 개 때문에 난리인데, 이제 시인과 틱톡 샵이 이제 본격화되면, 지금 우리가 정부나 막 매체에서 때리고 있잖아요. 저도 이것 때문에 엄청난 많은 방송을 하고 있고 칼럼도 쓰고 있지만, 이 플랫폼들은 진화될 겁니다. 어떻게 진화되는지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진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유통을 하시는 분인지 제조를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파도를 어떻게든가 활용을 하셔야 돼요. 정부가 두드려서 만들어서 이 지금 우리가 아는 알리나 테무의 부분에서 제품의 퀄리티나 제품의 문제점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이 진화되는 건 좋은데, 저의 방향은 제조나 유통에 미치는 파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훨씬 더 클 겁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중에 틱톡 샵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발제한 내용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발제할 내용들이 대충 이렇습니다. 제 소개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빼고요. 그냥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시커머스가 어떻게 약진했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 플랫폼들이 어떻게 글로벌 성장을 하고 있는지, 사실 한국은 작년 말부터 시작이었는데, 예를 들면 저의 관심은 이제 미국이죠. 저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 시커머스가
미국 내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미중 간 충돌이 또 하나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틱톡 지금 이미 바이든 대통령도 서명을 했어요. 틱톡 미국에서 사용하는 인구가 1억 7천만 명입니다. 3억 4천만 명 중에서 1억 7천만 명이 틱톡을 써요. 틱톡을 통해서 700만 개가 넘는 비즈니스의 이 자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미국 백악관 내에서는 막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억 7천만 명 중에 나도 한 사람이요. 틱톡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 왜 못 쓰게 하느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틱톡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시간 없어서 말씀을 다 못 드리겠지만 결코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만약에 지금 틱톡이 지금 이제 봐야 되겠지만요. 바이트댄스가 틱톡 미국 내에서 지금 항소를 해서 끝까지 살아남느냐. 또 봐야 되고 두 번째 그러면 미국은 틱톡 다음에 어느 플랫폼을 때릴 것이냐. 제가 보건대는 테무가 아니라 쉬인을 먼저 때릴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이 때리는 틱톡, 쉬인, 테무, 알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자체를 천천히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말씀드릴 부분들은 시커머스 플랫폼들 국내 이야기가 어떻게 글로벌로 성장을 하고 이 네 개의 플랫폼마다 전략이 다릅니다. 성장의 방식이 다릅니다. 틱톡 샵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년 말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에. 틱톡은 오래됐죠. 근데 샵 기능을 추구한 틱톡 샵이 작년 말에 들어가면서 성장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때문에 지금 미국에 있는 테무나 신도 알리도 미국 내에 틱톡 샵이 등장하면서 전부 다 긴장을 하고 있죠. 이 증가 속도가 장난이 아닌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이런 글로벌한 전략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한번 보고요. 이들이 왜 진화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중국의 커머스 이렇게 하면 좀 다를 겁니다. 다르다는 게 제가 보건대 이 네 개의 플랫폼들 전부 다 AI 회사고 빅데이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아는 쇼핑 플랫폼으로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매우 똑똑한 AI 기능을 하고 있는 순수한 IT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에 제가 오늘 시간 부분에서 우리의 이커머스가 우리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앞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이렇게 중국 시커머스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중국 정부의 역할 매우 컸습니다. 작년에 중국 수출이요 0.6% 증가했어요. 그 중에서 꾸역꾸역 0.6%를 만들었는데 한 축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분 전기차, 그죠? 배터리, 그죠? 그 다음에 태양광 이런 것들이죠. 요게 많이 수출해서 중국의 수출을 그래도 받쳤어요. 또 하나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이 시커머스, 중국의 해외 직구 플랫폼. 그러니까 이커머스의 개념은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국의 직구 플랫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들이 수출한 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어마어마한 이 자료는 매우 많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미 이제 방향성에서 실크로드 전자상거래라는 것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다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테무나 쉬인이나 이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북미 시장에 딱 맞춰서 태어난 애들입니다. 목적이 그렇습니다. 다 돌고 한국 시장 작년 말에 런칭해서 이제 막 올라오잖아요. 테무가 이제 시작인 거죠. 근데 이미 미국은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볼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오늘 날리고 제가 요즘 왜 이렇게 여러 협회나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고 물론 이걸 한번 KBS에서 제가 이제 쌤과 함께서 강의를 하면서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긴 한데 작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은 직구 시장 마이너스였어요. 일본은 11% 증가했어요. 중국 지금 121.2% 증가했죠. 올해 줄어든다고 해도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성장의 방향성은 유지돼 갈 것이다. 시커머스가 어떻게 약진했나 부분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리뷰를 한번 적어본 건데요. 그러니까 지난 20년 중국의 커머스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3년이라 나와 있죠. 2003년의 의미는 뭐냐면 알리바바가 여러분 잘 아시는 타오바오를 처음으로 런칭을 하기 시작된 겁니다.
이때부터 중국이 커머스라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커머스. 2009년도에 또 기점이 있죠. 2009년도가 또 무슨 부분이냐면 매우 중요하죠. 이때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광군제라는, 그렇죠? 들어보셨습니까? 11월 11일 우리가 빼빼레라고 하는, 중국에서는 광군제. 지금 중국 내에서 이커머스였는데 이게 지금은 여러분 이 불프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글로벌 쇼핑 페스티벌로 성장한 게 바로 광군제입니다. 이게 2009년도입니다. 2015년도 넘어오면 이게 이제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2013년도. 이때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바로 알리가 등장을 합니다. 원래 알리,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할 알리익스프레스는 태어나기는 2010년도 정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의해서 알리익스프레스가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중국에 지금 보시는 이 시커머스의 플랫폼의 핵심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냥 중간 단계 생략, 셀러와 소비자를 바로 연결시켜준다. 뭐 그건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이어지는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제가 붉은색으로 박스를 쳐놓은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신유통이라고 하는데 그 유통의 혁신에 기반한 시커머스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직구 플랫폼들이 하나씩 제일 첫 번째가 알리죠. 그러니까 알리가 제일 나이가 많습니다. 지금 4개 플랫폼, 그렇죠? 우리가 지금 네 마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용을 가장 나이가 많은 게 지금 올해 15년 됐다고 하는. 그래서 올해 알리가 15년 본사 창립해서 엄청 계란 한 판에 1,000원에 팔고 과일값이 엄청 비싼데 3,000~4,000원에 팔아 제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름의 이제 이는 판촉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분해서 이는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모든 것을 이 데이터가 되니까 AI 인공의 기능을 가지고 이 전체 플랫폼을 운영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상품과 장소를 다 포괄하는 이런 이제 AI 부분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커머스의 플랫폼이 성장해 왔다. 이게 이제 보여드리는 게 바로 이 글로벌 이커머스 직구 플랫폼들만 좁혀 놓은 겁니다. 오늘 제가 한국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시커머스가 4마리가 바로 저기 있죠. 보시면 2010년도가 바로 알리익스프레스가 런칭이 됐고요. 그다음에 쉬인이 2015년도죠. 여러분 쉬인은 아직 한국에서는 이제 조금 아시는 분도 있고 뭐 제가 이제 여러 매체나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아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미국은 쉬인 난리입니다. 난리. 쉬인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회사고 이미 H&M이나 자라를 다 뛰어넘었고 1등을 하는 회사고요. 이 H&M이나 자라의 CEO가 이런 말을 했죠. 지금의 구도에서 패스트 패션에서 도저히 쉬인을 이길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한 거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쉬인이 옛날에 우리가 아는 메이드 인 차이나 그냥 허접한 디자인, 이 쉬인 디자인 하시는 분이 여기 동대문이잖아요. 이 동대문 옆에 가시면 이거 디자인 하시는 우리 한국 디자이너 분도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인의 옷은 한국 디자이너, 일본 디자이너, 미국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합니다. 자, 2015년 만들었고요. 자, 쭉 빼볼게요. 뭐 오늘. 그래서 2022년도 우리가 말한 이제 틱톡샵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늘 테무도 그렇고 2022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얼마 안 됐죠. 1년 테무 같은 게 1년 반 만에 거의 뭐 미국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다운로드 작년 같은 다음에도 다운로드가 지금 뭐 글로벌에서 가장 앱 다운로드가 뭐 3억 2천 다운로드 횟수가. 그러니까 당연히 뭐 아마존 추월했죠. 그러니까 이 지금 미국에서 가장 다운로드 많이 받는 게 바로 테무고, 그다음에 이제 쉬인, 틱톡샵. 뭐 틱톡샵은 틱톡 위에 바로 커머스기는 얹혀 놓은 게 바로 틱톡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플랫폼이 성장을 하면서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기능 자체가 이제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서 올 1분기 온라인 방문자 수 테무가 1억 8,500만 명, 알리 1억 6,400만 명 글로벌하게 나온 거죠. 쉬인이 이제 8천만 명. 그러니까 뭐 전체 이 세 개 플랫폼만 합쳐도 지금 뭐 4억 2,900만 명, 아마존보다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지금 작년에 한번 아마존에 있는 셀러들을 아마존에 입점한 셀러들이 다 중국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한 60% 이상이 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겠어? 이 쉰하고 테무를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게 조사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알리 이야기 간단하게 해볼게요. 알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알리는 이미 오래된 시간인데 2010년도부터 시작됐고 시진핑이 올라서고 1대1로 하면서 같이 따라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리 같은 경우는 지금 스페인, 네덜란드, 브라질 초기에는 거의 러시아가 대부분 소비자가 다 알리를 쓸 정도로.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4개의 플랫폼을 이야기했지만 알리는 그 성장을 지금 보시다시피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 네덜란드, 브라질입니다. 제가 간단히 적은 게 알리의 성장은 이런 연성 국가들, 1대1로 국가를 통해서 성장을 했고,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2단계 부분에서 이제 주변 신흥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리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 사실 여러분요, 우리나라가 그 직구 구매 건수라든가 구매 금액으로 봤을 때도 이미 우리는 이 중국 직구가 미국 직구를 추월했습니다. 2022년도, 2020년도. 근데 왜 작년에 이렇게 난리냐? 그전에는 알리가 한국에 회사를 안 만들었죠. 알리가 작년에 회사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배우를 쓰면서 엄청난 광고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확 불타올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알리 입장에서는 한국은 하나의 2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리의 목표는 한국을 통해서 이제 동남아를 엮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한국에서의 성장이 결국 동남아도 중요한 하나의 이 비즈니스의 이 접점이 되는 겁니다. 물론 알리는 마지막 3단계 결국 미국 네, 이걸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알리익스프레스가 과거에 시작할 때는 보시다시피 B2B로 시작했다가 따로 이제 이 소매 부분을 떼서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2013년 처음 할 때 보시다시피 500만 명, 1000만 명, 그죠? 이렇게 5천만 명 계속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는 작년 말부터 본격화됐다. 지금 알리가 200개 국가 이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어 자체를 18개 언어로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테무 간단히 이야기해 볼까요? 테무 지금 미국 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테무의 성장세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규모가 만만치 않은데 테무가 작년에 한 160억 달러 정도 매출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50% 이상이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테무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계속 지금 많이 두드리고 있죠. 그렇다고 테무가 안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지난다고 말씀드렸죠. 테무가 왜 이렇게 싸냐? 테무하고 알리랑 쉰이랑 틱톡 사람마다 전략이 다릅니다. 테무는 적자를 봅니다. 적자를 보고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테무는 이 테무의 모회사가 핀도도라는 회사가 있는데 핀도도라는 회사가 이제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테무가 가져오는 데이터도 있겠지만 이 테무의 매출과 데이터는 결국 모회사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이 핀도도라는 홀딩스의 주가로 다 나타나게 돼 있죠. 그래서 과거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많은 중국에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전부 다 80% 이상 전부 다 다운될 때 이 핀도도 홀딩스는 계속 주가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테무가 적자 경영을 왜 하느냐를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걸 왜 자신 있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알리나 테무, 쉰 이 현장을 제가 다 돌고 왔고 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테무는 예를 들면 적자 경영을 하는데 일단은 보조금을 줍니다. 예를 들면 의류나 패션은 15%, 18% 셀러한테 돈을 줍니다. 두 번째는 일단 이 셀러 입장에서 들어오고 싶어하는 이 플랫폼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이 셀러가 많을 때는 서로 가격 경쟁을 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엄청난 부분에서 알리, 쉰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알리가 테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무가 이런 방향성에서 나오고 있다. 이게 중국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런 거죠. 중국어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싸우치난다고 표현을 합니다. 돈을 불지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좋은 말로 한다면 파괴적
혁신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경영학에서 이런 말을 씁니다. 파괴적 혁신이라는 게 뭐냐면 저가의 제품, 서비스, 상품으로 시장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경쟁 상대를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왔을 때 그 데이터와 그 들어와 있는 소비자가 나가지 않도록 락킹 시키기 위해서 다른 먹잇감을 또 줍니다. 그게 지난 중국이 해왔던 성장의 방식이에요. 샤오미도 그랬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파괴적 혁신이고 중국에서 이것을 돈을 불지른다라는 샤오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이 테무가 매출은 이렇게 성장을 쭉 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작년 한 해도 지금 테무가 가장 많이 다운을 받았고 뭐 지금 경쟁이 안 될 정도로. 쉬인 이야기 좀 해볼까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쉬인 부분에서는 사실 쉬인 하나만 해도 여러분한테 드릴 게 참 많습니다. 쉬인을 단순하게 패스트 패션 회사로만 보시면 안 될 겁니다. 진화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강의 안에 보시면 제가 진격과 진화라는 단어로 바꾸었습니다. 이 애들이 어떻게 진화되느냐. 쉬인은 절대 패스트 패션으로만 남지 않을 겁니다. 이 애들이 공산품까지 들어올 겁니다. 이미 중국 내에서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지방 정부가 땅까지 주면서 기업까지 모아주면서 플랫폼을 새로운 쉬인의 공산품의 쉬인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 요거는 이제 미래에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를 듣지 못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쉬인은 그냥 패스트 패션 의류로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쉬인 보시면 알겠지만 뭐 다른 게임이 안 됩니다. 그죠? 아까 뭐 H&M이든 자라까지 이미 추월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운로드가 계속 좀 성장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켓시어 부분에서 쉬인하고 H&M, 자라 있죠. 이게 점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요. 쉬인은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잠시 또 자료를 통해 드리고요. 틱톡샵 잠시 드릴게요. 틱톡샵 부분에서는 이게 제일 무섭다고 제가 아까 서두에서 조금 길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카운트다운 들어갔을 겁니다. 틱톡샵.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만약에 일반 유통을 하고 소매를 하고 이런 분들은 무조건 틱톡샵에 대한 틱톡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아모레 퍼시픽이 미국 틱톡샵에 입점을 해서 열심히 미국인 대상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4개의 플랫폼들이 중국적인 제품만 팔 것이냐, 안 그렇다라는 거죠. 알리에도 한국산 제품 팔잖아요. 한국간 있잖아요. 그죠? CJ 제당에서 판매하는 햇반이나 우리가 말하는 비비고 만두나 거기서만 산다는 거죠. 뭐 지금도 뭐 제가 뒤에 사진을 넣었지만 한국 제품관에서 뭐 과일, 그죠? 계란, 딸기 다 팝니다. 한국 겁니다. 한국 겁니다. 알리가 어떻게 진화하는 걸 보시라니까. 절대 지금의 알리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걸 올라타셔야 됩니다.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과 우리 산업과 기업이 하셔야 될 부분은 다르다. 틱톡 말씀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틱톡이 전 세계 하루 이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10억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기 아까 알고리즘 보셨죠? 장난이 아닙니다. 때문에 미국은 틱톡을 어떻게든지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미국.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큰 하두고 틱톡이 앞으로 운명이 거기에 따라서 다른 나라들이 또 틱톡을 죽이느냐 살리느냐가 줄줄이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앞에 말씀드렸던 뭐 우리가 알리나 테무, 쉬인은 그냥 이커머스죠. 직구 플랫폼입니다. 이거는 근데 틱톡샵은 보셨다시피 펀입니다. 흥미 커머스라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습니다. 재밌기 때문에 그냥 눌리는 거고요. 풀필멘트도 그냥 틱톡 자체적인 풀필 넘어가기 때문에 매우 간편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냥 전통 커머스와 흥미 커머스가 완전히 다른 부분에서 자동으로 연결시켜주고 재밌게 보다가 그냥 누르면서 결제가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동남아 지금 틱톡은 전략이 다르다고 그랬죠.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될 게 틱톡은 동남아를 아까 인도네시아 이야기 하잖아요. 인도네시아 찍고 지금 북미로 이제 들어간 거고요. 아니 한국 안 들어왔어요. 들어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된다. 네마리용이 어떻게 글로벌을 하느냐. 첫 번째 뭐 인플레이션, 초저가 가격 경쟁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 파괴적 혁신, 그죠? 이 주가 지금 핀도도 주가 부분들을 간단히 보여드린 거고, 테무의 숨은 초가격 경쟁력 비결은 왜 적정을 하느냐? 일단은 뭐 매출 이게 들어오고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일단 모회사가 지금 여기서 적자를 보면서 모회사가 돈을 벌고 상장해서 돈을 버는 게 더 크다라고 보는 것들이죠. 테무는 데이터만 열심히 지금 모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강의하냐? 테무의 이름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팀 오브 프라이스 다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셀러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소비자를 모음으로써 더 가격을 낮출 수 있다라고 보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위탁 관리 운영 시스템인데, 이것도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우리하고 다른 풀필멘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유통의 풀필멘트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네 마리 용마다 다 다른 이 일괄 위탁 관리 운영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무는 테무 나름대로, 그러니까 모든 걸 지금 이 플랫폼을 다 관리가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 가격 설정까지 다 해주는 것들이죠. 정말 적자를 적자를 본다라면 셀러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쉬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는 완전히 AI 회사죠. 아시겠지만 이 CEO 자체가 이 사람은 패션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엔지니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서치 엔진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전공이 그렇습니다. 빅데이터와 쇼핑 알고리즘을 통해서 AI 기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션 부분의 가장 핵심은 이 재고 문제, 재고를 해결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하시겠지만 우리가 정말 다품종을 소량 생산, SK 하나당 뭐 많아야 뭐 200~300벌, 많이 팔리면 많이 찍어내고 적게 팔리면 그냥 거기서 죽여버린다 표현이 이상한데요. 쉬인에는 또 어떤 플랫폼이 있냐면 중고 의류 패션 떨이라는 플랫폼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다 못한 의류 패션을 다 가지고 와, 내가 다 팔아줄게. 여러분 광주에 가시면 쉬인에 있는 제조 생태, 유통의 생태가 있습니다. 쉬인의 생태는 광주에서요 한 1시간 반 거리에 2,000개가 넘는 회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전부 다 쉬인의 소프트웨어가 다 깔려 있습니다. 한국인 디자이너가 하나를 만들었어요. 요즘 뜨고 있는 요가복 디자인이래요. 그럼 한국 디자이너가 그 트렌디한 것을 서치를 해서 이 본사에서 한국 디자인을 주면 그 트렌드를 가지고 한국 디자이너가 요즘 가장 트렌디한 디자인 이런 거래, 요가복.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디자인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나라 디자인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게 넘어오면 그걸 가지고 딱 200벌, 300벌만 만듭니다. 그리고 시장에 뿌립니다. 반응이 바로 나타났죠. 거기에 따라 아까 더 많이 찍어내고 1,000벌, 2,000벌, 3,000벌, 뭐 10만 벌 찍어. 아니면 바로 중고 플랫폼으로 넘깁니다. 제가 아까 2,000개가 넘는 데 있다고 했죠. 그럼 그 공장마다 한 공장은 지퍼만 만들고요. 한 공장은요, 뭐 예를 들면 뭐 자켓에 있는 역할만 하고요. 다 특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본사 쉬인에서 어떤 버튼을 들고 전산망에서 어떤 기능을 누르면 바로 그게 2,000개가 다 그 자리에서 바로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생산을 하고 있고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고. 정말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그걸 보지 않으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잘 아는 데서 이런 CEO가 있는 부분에 도대체 우리가 하는 방식은 도대체 이 쉬인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정말 예를 들면 그냥 중국인들이 디자인하고 그냥 싸게 만들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날린 거죠. 네 번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돈 태우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겁니다. 돈 태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엄청난 광고하는 거죠. 테무 광고했던 거 이거 다 나왔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에 좀 정리 좀 할 건데요. 시간이 다 돼가서 제가 진화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알리에서 보시다시피 다 팝니다. 이렇게 딸기 다 한국 겁니다. 한국 거. 그러니까 알리는 지금 계속 이제 우리가 계속 때리면서 유해 물품에서 유해 제품에 대해서 계속 셀러를 관리를 할 겁니다. 우리가 요구한 만큼. 근데 얘들이 그러다 하고 누구는 그럽니다. 이러다가 아마도 포기하고 나가지 않을까죠. 지금 쓴 돈이 얼마인데요? 안 그렇습니다. 진화합니다. 계속 한국 제품을 가지고 이해를 할 겁니다. 때문에 시퀀스가 진화되면서 더욱 똑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2020년대 이미 건수 기준으로도 시커머스가 1등을 했고 금액 기준으로도 이미 2022년도에 1등을 했는데 작년부터 왜 이렇게 난리야? 본격적으로 알리가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고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나가 아까 뭐랬죠? 알리판 로켓 배송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 소비자도 또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알리가 지금에 또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 우리 삶의 생태계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저는 세 가지입니다. 소비자 이야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저는 소비자보다 저의 관심사는 제가 계속 정부나 혹은 저로 뭐 이런 채널에서 매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 한 네 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 이미 우리 뭐 11번가나 쿠팡이나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있는 이 구매 대행하는 사람 물건을 파는 분들 혹은 조그만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 이미 폐쇄한 분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문 닫고 있다고 이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옷 파시는 분들 물건 떼서 자기 개인의 쇼핑몰을 통해 물건 하시는 분들 드레스를 갖고 수입해서 하시는 분들 문을 다 닫고 있다고요. 그분이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자기의 개인 사업적으로 하셨던 분들이죠. 근데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얼마나 문 닫고 있는지. 제가 뭐 데이터까지 이야기를 하면 더 길어지니까. 두 번째, 유통 플랫폼입니다. 지금 양강체제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버티겠죠. 쿠팡도 싼 거 한다 그러고요. 쿠팡이 이제 직접 중국에 가잖아요. 중국에서 중국산 제품 셀러를 직접 만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쿠팡이나 11번가에 있는 많은 제품 자체가 다 메이드 인 차이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럼 이제 직접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있는 하시는 분들, 구매 대행하시는 분 자체가 일단 없어지는 거죠. 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쿠팡이나 네이버는 살아남겠지만 그 밑에 있는 11번가를 포함한 그 밑에 있는 중소 소매 유통 플랫폼들은 엄청난 구조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드러나지 않겠지만 뒤에 자본을 투입을 한다든지 지분 인수를 하는 통해서 이런 우리가 아는 플랫폼 조금 완전히 크진 않지만 중소 조금 더 심각하게 이야기한다면 더 올라간다면 아까 제가 쿠팡과 네이버를 뺀 나머지 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변화가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여러 형태로의 이런 적대적 M&A가 아니라 우호적 M&A 형태 혹은 지분 구조로 될 부분들이 아마도 큰 그림에서 이미 이 중국 플랫폼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세 번째가 바로 수입 유통하는 이 기업 단체들입니다. 기업들입니다. 수입 유통한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전동 드릴, 무슨 기계 공구 이런 것을 하시는 이 기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뭐 서울의 어느 우리 상가 같은데 한 몇 평 하지만요 이런 부분들이 한 연 매출이 한 2, 30억 하시는 조그만 중소기업분들입니다. 근데 테무가 들어오고 나서 바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씩 산업의 생태계가 제조는 아닌데 유통을 수입을 해서 인증을 받고 여기서 유통을 하는데 이 직구는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 바로 들어오니까 바로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산업의 유통의 생태계가 구멍이 나서 쫄쫄 흘러내리기 시작한다라는 부분. 네 번째가 이제 제조 생태계도 있겠죠.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 신발이든 신발의 원재료든 간에 이런 제조에 만든 생태계도 지금 엄청나게 뭐 이미 드러난 데는 뭐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불어올 그 파도가 커 보이긴 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릴 부분들은 뭐 정부가 어떻게 되고 기업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매우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얘들이 진화할 거기 때문에 이 얘들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내가 활용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이 얘들을 통해서 내가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기회적인 요소를 만들어야 되고 틱톡 샵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무조건 그걸 통해서 그 플랫폼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전체 글로벌 애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나갈 수 있는 만약에 소비재를 하시는 기업이라면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유통을 하고 있다라 했을 때 그러면 이런 흐름의 변화를 읽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존해야 될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제가 볼 때 이런 메이드 인 차이나 넷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차이나 넷이라는 게 결국 차이나와 인터넷이 합쳐진 말인데 지금 알리바바가 하는 뭐 코뿔소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지금 셀러를 지금 대상으로 지금 알리익스프레스가 하지만 이제 알리 자체가 이 기계를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곧 이제 또 하나의 방향성으로 우리한테 들어올 겁니다.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데이터 기반의 시커머스 파도의 높이와 파장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 대리상, 판매사는 없어지고요. 플랫폼과 소비자만 남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존하실 겁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아까 보셨던 이런 나의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어 컨텐츠를 만들어서 우리만의 K커머스 생태계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 무너지는 네 가지의 영역에 있는 것을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해당되시는 여기 뭐 기업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조금 추가됐는데 제 발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